돈 1000억 있는 사람이 돈 맡겼다가 1000억 다 내놔 은행에서 빼가면 또다시 멘트를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어떤 멘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죠. 월요병이라고 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장 끝나고 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또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이달 말에 끝나는 SLR을 종료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또다시 금리가 좀 변동성이 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금리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또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주 뭐 특히나 금리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금리가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1.75%까지 또 급등을 했거든요. 뭐 1.8% 넘어가고 뭐 이제 급등세가 나와버리면 또 주식시장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 바로 들어오죠. 바로 SLR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된다는 거냐 라는 부분인데, 여기네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죠. SRL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죠.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막 뱅크런 사태도 일어나고 사람들 막 은행 리먼 망하는 거 보고 야 은행 다 망한다, 빨리 가서 돈 찾아와라, 이 은행에 이제 예금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못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공포가 엄청나게 엄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2008년도 금융위기는 잘 넘기게 됐고, 그때 이제 미국 재무부하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합심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시장을 살려내고, 그 당시에 뭐 이제 막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이제 시중에 유동성 엄청나게 공급을 하면서 결국 이제 위기를 막아서 다시 경제 성장기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딱 겪고 나니까 은행들이 야 이거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뭘 요구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준비율이란 건 알죠, 여러분들. 은행은 항상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돈만큼 쓰면 안 돼 라는 게 지급준비율입니다. 왜냐면 나갈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특성상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제 계속 일상인데, 갑자기 이제 돈 막 저처럼 이제 돈 1000억 있는 사람이 돈 맡겼다가 1000억 다 내놔 은행에서 빼가면 은행이 갑자기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진짜 1000억이 있다는 건 아니고 농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급준비율이란 건 항상 이제 몇 % 비율을 맞춰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당연히 있었던 건데, 금융위기 오니까 뭐 이제 세계 5대 은행 중에 하나였던 리먼도 이제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은행들 또 무너질 수 있는 은행들을 또 얼마나 공적자금 투입해서 또 이제 막아줬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건전성 지표를 도입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은행에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는 진짜 딱 그냥 금고에다 딱 저장해두는 현금, 이 현금 비율이 일정 부분 이상 또 유지를 해라라는 게 SLR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뭐 들고 있는 돈이 일부는 사람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기업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국채 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사채 매입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급준비율도 있고, 지급준비율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돈 이걸 따로 빼두고, 그 다음에 뭐 파생상품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파생상품 비용도 있고 돈도 나가고 어디에 투자도 하고 이러니까 은행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이런 모든 금액들 다 묶어가지고 그걸 익스포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은행이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렇게 묶어두고, 그 다음에 금고에 놔둔 현금들 이 비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율이 3%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 자본 대 총 익스포저 비율 3% 이상이 돼야 된다. 즉 금고에 놔둔 금액이 모든 이제 투자 자금보다 3%, 그 지급준비율 포함한 모든 은행의 자금의 3%는 3% 이상, 한마디로 현금을 은행에, 그러니까 금고에 저장을 해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비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5%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은행에 규제를 하나 덧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이걸 잠시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완화를 시켜줬는데 어떤 식으로 완화를 시켜줬느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익스포저,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자산에서 국채하고 지급준비율을 빼준 거예요.
빼주니까 당연히 은행에 들고 있는 현금들 중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국채를 빼줬다는 이야기는 뭐 지급준비율이야 어차피 나갈 돈이기 때문에 이걸 빼준다고 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국채를 빼줬다는 이야기는 은행이 지금 갖고 있는 현금들로 국채를 많이 사도 이 비율에는 SLR 비율에는 전혀 아무 이제 예를 들어서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살 수 있게끔 이 룸을 열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은근슬쩍 은행들한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국채 좀 매입 좀 해라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5월 달에 시행해서, 작년 5월에 시행해서 3월 31일이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도 급등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이제 연준이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뭔가 국채를 더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이거를 이제 좀 더 연장을 해주겠거니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31일 날,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서 종료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도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장 기대를 또 외면한 연준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날짜이기 때문에 3월 30일이라는 게 은행에서 미리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올 때 아마 이걸 준비한 은행들의 국채 매도도 당연히 좀 있었을 거다. 팔아치운 것도 좀 있었을 거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게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도 당연히 일단 금리가 뭐 너무 치솟게 되면 또 주가는 급락이 나오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도 당연히 금리의 움직임은 좀 주시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또 금리를 또 시장에서 또 이제 막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또 금리를 또 멱살 잡고 또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 당연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옐런 재무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즉 내일하고 모레 하원과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옐런 재무장관하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또다시 멘트를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어떤 멘트?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을 만한 멘트를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LR이 3월 31일 날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한 이 동안에 또다시 이제 국채 입찰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채 입찰에서 또 응찰률 이걸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은행들이 많이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금리가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23일 날은 2년물 입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인 24일 날은 5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에는 또 7년물 미국 국채 입찰이 또 이번 주에도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에 수요가 부진이 되느냐, 또는 이제 수요가 견조한데 이거에 따라서 또 금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나 매일매일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좀 시장을 봐야 되는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장중에 바로 중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중국 인민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12개월째 동결, 돈줄 재기가 없었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이제 경제가 이제 정상화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축,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이제 긴축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 거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죠, 시장에. 근데 이제 오늘 인민은행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1년 만기, 이제 단기 상품이죠. 대출금리도 3.85%로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째,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오르지 않고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이제 둔화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민은행장이 물가 등을 감안할 때는 아직도 유동성의 공급 여지는 남아있는 거 아니냐. 즉, 당장의 긴축으로 갈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향후 정책도 경제 성장하고 위험 관리를 균형을 맞춰서 가겠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막 퍼지던, 중국과 관련해서 막 퍼지던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좀 덜어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종합주가 지수도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1%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일단은 다시 1.7%대 아래로 1.6%대로 다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그래서 이것도 일단 긍정적이고요. 1.67%대까지 떨어졌죠. 자, 일단 금리의 기준은 여러분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우리는 보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는데 10년물 기준으로 여러분들 1.8%가 넘어가면 주식시장은 또다시 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번 주도 나오는 이슈 잘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추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소식이 나오면 제가 또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